섬집 며느리. 영배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화장실부터 들러서 칫솔질과 세수를 하고 아내가 지어주는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은 둘째 아들 혼사를 위해 처녀의 어머니와 상견례를 하자고 약속한 날이다. 그런데 마음이 왠지 뒤숭숭하고 불안하다. 어젯밤 꿈이 영 마음에 걸린다. 바다가 호수처럼 펼쳐진 바닷가 한적한 마을, 파도가 밀리어 왔다 밀리어 가고 뒷산 가파른 대기몬당엔 참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하여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꿈에도 그리운 고향 마을에 와 있었다. 정말 오래되었다. 고향을 떠난 지 몇 년 만인가 떠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몇 년이 흘렀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태어나서 뼈가 굵어지고 성장한 곳, 고향을 떠나오고 보니 그리운 것은 고향 땅과 고향 사람들, 내 조상의 뼈가 묻힌 곳. 떠날 때 마음은 해마다 찾아보리라 다짐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오늘에야 찾게 되어 감회가 더 깊다. 친구라도 만나보려고 영배는 바닷가 길을 걸어 대밭 밑에 있는 강봉식이를 찾아갔다. 봉식이의 집은 동네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오른쪽 가빠른 길로 70m쯤 가면 대밭 밑에 있는 첫 집이다.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서니 누렁이가 튀어나오며 컹컹 짖어댄다. 어이! 봉식이 있는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인기척도 없다. 아무도 없나? 영배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다시 봉식이를 불러본다. 어이! 봉식이 있는가? 나 영배네! 그래도 인기척이 없다. 누렁이만 컹컹거리며 짖어댈 뿐이다. 다 어딜 갔나? 중얼거리며 돌아서는데 누구? 난데없는 인기척에 돌아서니 강봉식이가 아닌 20몇 년 전에 죽은 기정이가 서 있지 않은가. 영배는 기겁하며 네가 어째 이곳에... 그렇지 않아도 내 니를 꼭 만나려 했는데 오늘 제 발로 찾아왔음께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하며 영배에게로 걸어온다. 영배는 질급을 하며 등을 돌려 뛰어 나왔다. 어이 영배! 어딜 가나? 이리 좀 오게! 하며 기준이가 등 뒤에서 부르지 않는가? 영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보지만 보통 걸음만큼도 나가지 않는다. 뒤에서는 기준이가 부르며 달려오지. 발걸음은 떼어지지를 않지. 비명을 질러대다 깨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다 젖어 있다.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무슨 원한이 있다고 꿈에서 만나지다니. 혼자서 중얼거리다 다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20몇 년 전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지금 일처럼 생생하다. 그러니까 꼭 26년 전 봄날 밤이었던가? 영배는 저녁을 먹고 연희 때처럼 집을 나섰다. 벌써 어둠이 내리고 깜깜해졌다. 집집마다 등잔불이 켜지고 창호지 방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어둠을 가렸다. 하늘에는 금음을 지난 초승달이 노란 눈썹을 그리고 서쪽 하늘에 걸려 있고 하나 둘씩 돋아나는 별들도 어둠이 짙어감에 따라 하얀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봄이라지만 밤은 아직도 춥고 으스스하다. 영배는 옷깃을 여미며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선창가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주막이나 선술집 혹은 모지랑방에 모여 술내기를 한다든지 집꽃땡을 해서 잃은 자는 소도 팔고 논밭을 파는 일이 허다하였다. 영배가 주막에 갔으나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집 식구들만 있었다. 더러 사람들이 안 왔던가요? 아직 일러서인지 아무도 안 왔네. 주막 주인인 인화가 대답한다. 영배는 갈 곳도 마땅찮고 집으로 갈까 하다가 이왕에 나왔으니 친구인 기준에게 좀 놀다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기준이 집은 동네에서 맨 끝에 있었다. 이태 전에 두미도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집을 지을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해서 이곳 둥천한 공터 위에 2칸짜리 집을 짓고 따로 조그만 통시도 지었다. 돌을 쌓아 울타리도 만들고 드나드는 살인문도 산에서 쌀이나무를 베어다 엮어 만들었다. 기준이 본인이 목수이니 조그마한 집 한 채 짓는데 다른 목수도 삭군으로 쓰지 않았다. 지붕을 일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황토를 파날라 썩은 새와 물을 섞어 이겨서 해준 것뿐이었다. 기준이네가 두미도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 가족이라고는 기준이와 귀가 어두운 어머니 그리고 아내 영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섬집 사람이라고 하여 섬집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며느리는 섬집 며느리라고 하였다. 이들이 이곳에 이사를 온 것은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 무당이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애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이곳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기준이 아내는 어떤가? 얼굴 예쁘지, 풍만하지, 특히 엉덩이가 풍만해 아기도 잘 생산할 수 있게끔 잘 갖춘 몸으로 부잣집 맏며느리감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보는 이마다 칭찬하고 젊은 남자들이 보면 침을 흘릴 정도로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다. 영배가 살인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른다. 기준이 있는가? 방문이 열리고 기준이 처가 나오며 일 나갔어요. 어디로 갔소? 은점으로요. 곧 오실 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은요? 그만 심심해서 놀러와 봤제. 영배는 기준이와 동갑내기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 술도 마시고 하투도 하는 편이다. 두 집과의 거리는 불과 150m 될까 말까 하는 거리다. 할매는 두미도에 가십니다. 영배는 안악내 혼자 있는데 더 있기도 민망하고 가자니 별로 갈 데도 없어 망설이고 있는데 여기와 고금에 좀 잡사 보이소. 오늘은 일찍 온다 했는데 곧 올 겁니다. 그럼 좀 이따가 만나고 갈까? 영배는 군담처럼 말하며 방으로 든다. 방이라야 한 평 반 남짓 되는 조그만 방에 희미한 등잔불이 방 윗목에 섰하며 방 안을 밝히고 있다. 영배는 아랫목에 엉덩이를 깔면서 방바닥이 참 따시네요. 방금 고구마를 삶았으니 방이 따실 겁니다. 방금 솥에서 꺼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담은 광주리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기준이 처인 영자가 맞장구를 친다. 고구마 들어보이소. 홍시처럼 달고 맛이 있습니다. 고구마 강주리를 영배 앞에 놓으며 참, 내 정신 봐라. 김치를 안 가지고 왔네. 하면서 또 장독대로 간다. 그리고는 바쁘게 배추김치를 가져와서는 영배 앞에 놓고 손으로 배추김치를 한 입 넣기에 알맞도록 찢어서 놓는다. 영배는 고구마를 먹으면서 곁들여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안 가득 넣어 씹으며 아, 꿀맛이다. 아주머니 정말 맛있네요. 3-22 시작. 하면서 몇 개를 거듭 먹어치우고 나서 아, 배부르다. 저녁을 안 묵었으면 맛이 있어 내가 다 묵어도 적겠는데. 아주머니, 내가 묵어버려서 저녁이 적은 것은 아니요. 친구 모가치는 없는 것 아이요. 그이는 밥 지어나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른다. 한 5분쯤 흘렀을까? 한데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적막함이 방 안 가득하다. 영배가 적막을 깨우며 갑장이 은점서 오려면 1시간 반 이상 있어야겠구만. 아마 지금쯤 밥 먹고 나섰을 건데 하며 기준댁을 바라본다. 희미한 등잔 불빛에 비친 영자의 자태가 막 피어난 장미꽃처럼 곱다. 영배가 탄성을 지르며 오늘 밤 등잔 불빛을 보니 아주머니가 정말 곱소. 꽃보다 더 아름답소. 양귀비가 살아온들 아주머니만큼 곱지 못할 것이요. 참 아저씨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은 했지만 싫지는 않다.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힐끗 영배를 보니 영배의 눈이 이글거린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으나 눈 둘 곳이 없다. 시선을 방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아주머니, 내 한번 안아봅시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영배가 두 손으로 덥석 영자를 안는다. 아이고 아저씨, 곧 그이가 올 낀데 와 이러요. 오기는 아직 1시간도 더 걸릴 텐데 뭔 걱정이요. 하며 다짜고짜 방바닥에 눕히며 입술을 영자 입술에 포겠다. 기준댁이 입이 막혀 말은 고사하고 덩치 크고 힘센 영배한테 눌렸으니 꼼짝달싹도 못할 노릇이 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커다란 파도들이 마구 밀려와 바위를 사정없이 때리며 밀려왔다 밀려갔다. 돌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다. 영배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는데 아저씨 이렇게 좋은 일 처음이요.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는 방을 나갔다. 그날 시어머니는 두미도에 가고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영배는 뻔질나게 영자를 찾았다. 기준이가 일 나간 기척만 있으면 남들 눈을 피해 영자를 만났다. 기준이야 목수이니 일이 생기면 자주 집을 비웠다. 그것도 멀리서 걸어올 수 없는 20-30리 이상 되는 길이면 며칠 걸리던 간에 마치고 오기에 며칠씩 집을 비우기가 일수다. 기준이는 주로 뱃일을 하는데 수리하는 가벼운 일 외는 주로 이틀 이상이 걸린다. 그런 날이면 영배는 기준이 댁과 밤을 새우고 새벽에야 돌아갔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초겨울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영배가 사람들 몰래 기준댁을 찾는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 동네 여기서도 수군수군 저기서도 수군수군 하니 기준이 귀에도 안 들어갈 리가 없다. 아내가 바람났다는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하늘이 노랗다. 어지럼증이 인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디가 아파요? 얼굴이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핏기가 없소. 기준댁이 마실 갔다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다. 아니, 괜찮아. 갑자기 좀 어지럽네. 기준이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지만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분을 사겨야만 했다. 어디 내가 잡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아내가 피곤해서
잠든 자기를 두고 밤에 종종 어디론가 나갔다 오는 눈치인데다가 입덧을 시작하였다. 워낙 건강해서 그런지 자기 말 맞다나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두미도를 떠나 이곳에 온 것이 다행이며 그래서 아기가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아내의 태도가 요즘 와서는 많이 달라졌다. 하룻밤이 멀다 하고 보채기까지 하면서 관계를 즐기던 것이 아이가 생겼다든가 피곤하다든가 하며 늘 돌아눕는 습성이 생겼다. 부부는 돌아누우면 남이라 하던데 아무래도 이런 점이 수상쩍었다. 그날도 목수 도구를 걸머매고 집을 나서는데 오늘은 언제쯤 오느냐고 묻는 아내나 길목에서 만난 영배가 하는 수작이 마음에 걸렸다. 이 사람아, 그렇게 왔다 가느니 자고 며칠 만에 오면 안 되나? 누가 자네 마누라 주워 먹을까 싶어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는 투가 수상쩍었다. 아무래도 낌새가 보통 때와는 다른 생각이 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일을 대충 마치고 저녁을 먹고 나니 이슥했다. 3-36 시작. 야, 이 사람아, 자네 집까지 갈라면 해미친 데가 많은데 그만 자고 며칠 있다가 가재. 도목수 정노인이 말렸다. 은점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해미친 데가 많다. 첫째는 물건이 고개 색시 귀신, 도리미의 도깨비, 동사글의 줄 끌기 귀신, 특히 신장골에는 박치기 귀신, 마을 들어오는 입구 세토몬티는 돌 던지는 귀신, 하여간 귀신 투성이다. 어째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 알 수 없지만 옛날에 큰 전쟁이 있어서 그때 죽은 귀신이 아직도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다. 하여간 이 연놈들을 잡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등골에 흐르는 식은땀을 옷에 적시면서 마을 앞까지 왔다. 모래벌을 지나서 한 20m 지점에서 돌아서는 모퉁이에 이르자 웬 키 큰 놈이 앞서가고 있었다. 틀림없는 영배다. 이놈이 친구하자 해놓고 내 마누라를 건드려. 오늘은 요 연놈들을 잡아서 치기 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든 발걸음을 죽이고 따라갔다. 그 키다리는 바로 돌아서서 강노인 집 앞에서 서성거렸다. 이놈이 이 야밤중에 저 집에 뭐하러 가노? 발걸음을 멈추고 서버렸다. 그런데 다시 키다리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집인 박영복이네 집 앞에서 또 서성거렸다. 요봐라, 자식 남의 집 호구조사하나? 했는데 다시 주영감 집 앞에 머물다가 이영감네 집까지 가서는 살인문 쪽에 붙더니 다시 기준이네 집 앞에서는 한번 멈칫하다가 담을 지나서 모퉁이 길을 돌아 바닷가로 나갔다. 거기에는 수문이 있고 그 다음은 돌짝밭인데다가 모감주 나무가 빽빽한 수림지로 그 밑으로 바닷물이 드나드는 수문이 있다. 그 키다리는 수문으로 들어갔다. 옳지, 요놈이 눈치를 살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따라갔는데 키다리가 보이지 않아서 수문을 들여다보던 기준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졌다. 가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수문에서 노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틀림없는 귀신이다. 귀신은 노린 냄새를 풍긴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기겁을 한 것이다. 겨우겨우 기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기준은 아내에게 자신이 귀신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약을 해 먹였으나 백약이 무효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귀가 어두운 그의 어머니는 그날 밤에 물을 떠놓고 비손을 하고 무당 들여다 굿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기준이는 죽었고 온 동네에 뱃속의 아이는 영배의 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자 영자는 살림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어디론지 떠나버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만나서도 안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 기준이가 지난밤 꿈에 나타났다.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영배는 오금이 탈 것 같았다. 영자를 만나러 나섰는데 모퉁이 길에 들어서자 인기척이 났다. 틀림없는 기준이었다. 지은 죄가 있어 조심스럽게 피하다 그 수문으로 기어가 밖으로 도망가는데 그날따라 먹은 보리밥이 배를 진동시키더니 방귀가 나왔다. 기준이 그 방귀 냄새에 기겁을 한 것이다. 아들이 일러준 대로 며느리감을 보기 위한 상견례를 하려 으슥한 다방으로 들어갔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가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본 듯한 신부의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았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섬집 며느리 영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영배는 다시 노을한 하늘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만 죽으소 하는 아내의 말이 귀를 때렸다.